휴가 복귀 때 사표? 윤석열 흔드는 여권이 오늘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사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하실 텐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설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갈 것 같다. 자, 김 기자,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열린민주당의 비례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최근 며칠 동안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낸 상태였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고 몇몇 정당이 환호하는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이런 예감이 든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SNS에 올린 바 있고요. 또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비례후보 2번이죠. 이 한 가족,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 가족에게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라는 의미심장한 SNS를 남겼습니다. 뭔가 이제 사퇴론까지 꺼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약간 옥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열린민주당 인사들로 하여금. 그런데 윤석열이 휴가 복귀하는 날 사표 던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하는 예감. 황희석 지금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휴가에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 말이에요. 윤 총장님 뭐 사퇴설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실 무근입니다. 지금 골반 염증 치료를 위해서 휴가 낸 것뿐이에요. 여권이 말이죠. 윤 총장을 좀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울산 하명 수사 의혹 등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것 같다. 뭔가 계속 그래서 군부를 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검찰발 이야기예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요. 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다음에 평소에 윤석열 총장 스타일에 하면 사퇴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이제 여권 일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어허.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왜 사퇴할 이유가 없느냐?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 이게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까지 직진 수사를 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무슨 사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소 스타일도 보면요. 예. 오로지 이게 제가 들어본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은 항상 이게 헌법 국민 두 가지만 바라본다거든요. 근데 본인이 총장 임기제 2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황희석이나 최강욱 이런 데 일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현실 가능성이 없다 봐요.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다. 2021년 7월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황희석, 최강욱 이 두 분은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설을 자꾸 이렇게 흘리면서 하국장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아이고 뭐라고 그렇게 떠들든지 말든지 윤 총장은 아마 끝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서 자꾸 꺼내 들면서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추측하기 전에 먼저 이제 왜 총장께서 최근에 휴가를 신청하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휴가를 낸 거거든요. 이번 주 4일을 그러니까 나흘을 수요일만 잠시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물어보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시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특별히 무슨 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임 총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무슨 8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줄기차게 보고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이게 무슨 수사나 아니면 무슨 다른 거 무슨 하명 수사 뭐 등등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치 군부를 떼는데 예, 예.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몸에 작은 종기가 있어서 시술을 받았고 그거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밖에 있지만은 예, 예. 여전히 대검에 있는 여러 간부들이 모두 전화로 보고를 하고 있고 전화 그 보고를 상으로 통해서 다 보고하고 받고 있군요. 지시를 하고 예. 있다 그럽니다. 특이하게 보면은 최근에 감찰본부장만 문자로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서를 이제 흘렸단 말이에요. 하 국장은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씀 들으셨고. 자, 그렇다면 김 기자 어때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윤석열을 향한 뭔가 압박? 이게 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요. 그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국정 발목 잡기가 20대처럼 계속되면은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집니다. 제1당이 못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거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 때부터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 일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걸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의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현재의 여권의 움직임이랄까요? 그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 기자 설명한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 윤석열 총장 말이야,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직접 목소리 들으셨죠? 검찰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저 사람이 없어야 검찰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뭐 사실상의 이런 주장인 거예요. 역시 윤석열 공격이죠. 자, 맨 오른쪽 열린민주당. 조금 전에 저희가 짚었어요. 윤석열 자진 사퇴설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의도가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일당에 대한 이런 검찰개혁의 일련의 과정들이 성과를 내고 성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윤석열 총장을 뭐 제거하겠다라든지 번향했다라는 어떤 워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굳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또 선거 전략상 조국을 계속 오히려 야당 측에서 계속 소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라고 선거 전략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지금이 조국 국면도 아니고 이미 법의 판단을 받고 있고 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같이 연관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부분을 더 크게 키우고 이 프레임을 좀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요,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7월까지 법적인 임기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아이고, 이쯤 되면 윤 총장 좀 옷 벗고 나가시죠. 좀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여권의 기류는 전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윤 총장에 대한 반대 기류, 반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3명을 뭐 인사를 앞두고 일괄적으로 기소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정말 낙마시키거나 하면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더 올 겁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그런 선택을 하긴 어려울 거고 윤석열 총장 지금 가족 비위가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도 본인 스스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 말씀을 들으니까. 자, 오케이, 좋아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여권으로 하여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진 사퇴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권의 본심은 그렇다고 또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옷 벗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또 아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왜 자꾸 윤석열 하면서
뭔가 자꾸 상처를 내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이제 그 조국 수호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열린민주당하고요, 더불어시민당, 다 이게 그 조국 팬덤층이 약간 진보 쪽에 일부가 있잖아요. 이 표를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때리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가장 피해본 게 조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층 결집. 예, 약간 이런 조국 의도? 지지층 표를 좀 얻겠다는. 그래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선명성 경쟁. 이게 첫째 하나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 번째 윤석열 이유는? 총장을 공개하는 거는 울산시장 선거. 바로 이제 송철호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10여 명 기소됐지만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수사만 받고 이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는 대통령까지 정면으로 겨냥하는 이런 수사 아닙니까? 청와대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수사를 좀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거 아니냐? 힘 빼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의 이제 개인 그 이제 분석이신 거고. 하국장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사실은 총선 국면이잖아요. 총선 국면이죠. 예, 여야가 서로 이제 국민의 마음, 표를 이제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지금 검찰 개혁, 심지어 뭐 조국 수호, 윤석열 뭐 수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선거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크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무슨 이번에 제1당이 못 뜨면 공수처, 검찰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된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검찰 개혁 이미 다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공수처 이미 만들기로 했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관행 여러 가지 인권 뭐 침해 이런 요소들은 법무부뿐만 아니고 대검에서도 이미 하겠다고 하고 여러 조치들을 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잠시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같은 지지층 결집. 예,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호도로 하는 거죠. 큰 아젠다가 보니까 선거의 가장 큰 아젠다는 이번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이고 그거의 핵심은 소주성이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과연 맞는 거냐. 우리 경제를 더 제대로 2, 3년 동안 일으켜온 거냐. 아니면 오히려 뒤쪽으로 후퇴하게 한 거냐. 아니면은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거냐. 앞으로 해결할 전망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핵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이 총선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와가지고 핵심 주제가 된다는 거. 결국은 이 핵심 주제를 밖으로 다른 쪽으로 두고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문제를 삼아서 국민의 시선과 눈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자,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제부터, 그러니까 9일부터는요,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발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9일부터 조사된 그런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일날 조사된 거, 7일날 조사된 거 이런 거는 뭐 지금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을 보고 계십니다. 미래한국당이 30%, 더불어시민당이 28, 정의당 16,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8%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배지가 몇 명 나올 거냐 이걸로 좀 보니까 예상 의석수 밑에 박스 보이시죠? 미래한국당이 16석, 시민당이 14개 가져가고요. 정의당 8석, 열린민주가 6석 가져가네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보니까 열린민주당 6번이 누군지 아세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더군요. 만약에 이 조사대로라면 주진형 사장까지 이제 배지 가는 거고. 국민의당은 8% 나왔어요. 그래서 비례에서 3석까지는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의석수를 더해보실까요? 몇 석이죠? 14 더하기 6은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갤럽 조사에 한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참고삼아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니까요.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김 기자. 오케이, 좋아요. 열린민주당이나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잖아요. 일단 이 조국 사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번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하지를 못하면은 검찰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지키려면은 2번을 찍고 조국을 지지하려면은 1번을 찍어라.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잘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각종 비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또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을 보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권에서 자꾸 뭔가 윤 총장 기스를 좀 내려고 하니까 윤석열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서정훈 변호사 보시기에는 통합당, 글쎄요, 중도, 무당층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죠. 제가 보기에 그 미래통합당이요. 선거는 이제 이슈 그 프레임 구도잖아요. 예. 근데 가장 유리한 구도가 통합당에는 조국 대 윤석열 구도입니다. 아하. 저는 그래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조국도 팬덤층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 중도 싸움이잖아요. 예. 중도에서는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건전한 상식과 정의, 공정 이런 가지고 있는 국민이 볼 때는 예. 조국이 그 범죄점 기준된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으로도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윤석열 옹호 나서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5일 남았는데요. 계속 조국, 윤석열 이름이 정치권에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요. 모든 판단은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 소중한 한 표들을 행사하실 거니까요.